여러분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음악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음악의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가설과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음악은 언어가 생긴 후 대략 5만 년에서 1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노래의 시작은 말보다도 훨씬 전으로 추정한대요. 의사소통하는 말이 시작된 것은 약 8만 년 전,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외침 등으로 사용하기 시작된 것은 약 50만 년 전이라고 해요. 최초의 음악은 기록 없이 영원히 사라져버렸지만 그 흔적들은 곳곳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초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그 첫 번째, 최초의 벽화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르의 군기. 약 46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한 가장 초기의 문명으로 수메르 문명의 도시국가 우르의 왕림묘지에서 발견된 우르의 군기는 1926년부터 무려 12년 동안이나 진행된 우르 왕림묘지 발굴 작업 중 가장 큰 무덤에서 발견됐어요. 깊이를 보면 정말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우르의 군기는 폭 21.59cm, 길이 49.53cm 크기의 속이 빈 나무 상자로 구성되어 있고 조개 껍질, 붉은 석회암, 청금석 모자이크가 상감되어 있어요. 벽화라고 부르기엔 애매하지만 발견 당시 고대군의 기수로 추정되는 남성의 유해 어깨 부분에 놓여져 있었다고 해요. 이 유물을 막대기에 고정시켜 전장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추측해서 우르의 깃발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다만 최근 학자들은 깃발이라기보다는 고대 악기의 공명 부분이라고 추측하고 있대요. 아무튼 이 유물에는 앞뒤로 다른 패널들이 존재하는데요. 한쪽 면에는 전쟁 패널, 또 다른 면에는 평화 패널이 있어요. 바로 이 평화 패널에서 음악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있어요. 보면 하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 하프를 리라라고 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음악 관련 기록으로 리라를 연주하는 남자와 거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듯한 여자 가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더 대박인 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리라가 실제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무덤에서요. 두 번째, 최초의 현악기 우르의 리라. 우르의 리라. 발음이 너무 어려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현악기 우르의 리라는 앞서 말한 우르 왕림묘지에서 발견됐어요. 호화스러운 부장품들과 함께 총 4개의 리라가 나왔다고 해요. 그중 푸아비 여왕 무덤에서는 10명의 여성 해골 사이에서 리라를 발견했는데 아마도 왕비와 함께 순장된 여인들일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해요. 한 해골은 리라의 현이 있어야 할 곳에 손을 놓고 리라가 그 위에 눕혀져 있었다고 해요. 약 4600년 전의 악기로 수금의 목재 부분은 썩어 있어서 사라진 상태였지만 수석 발굴자 레너드 울리는 발굴하자마자 재빨리 나무 틀의 섬세한 형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액체 석고를 부어서 장식 부분을 살려냈다고 해요. 다행스럽게도 나무 외에 금이나 청금석, 조개 껍질로 장식된 동물 그림들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대요. 현재 총 4개의 리라 중 2개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 1개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박물관, 1개는 이라크 박물관에 있어요. 이라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것은 우르의 황금 리라라고 불렸는데요. 이라크 전쟁의 바그다드 공습 도중에 약탈자들한테 털렸다고 해요. 금과 진주로 만든 황소 장식을 죄다 벗기고 부순 다음 잔해들을 침수된 지하주차장 바닥에 버린 것이에요. 금을 벗기는 과정에서 악기를 아예 망가뜨려 놔서 복원도 불가능했대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 복제품이라고 하네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4600년 전에도 음악이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 음악은 어땠을까요? 세 번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음악 기록 후리안 찬가. 현존하는 음악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14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시리아의 도시국가 우가리트의 고대 문명지에서 발견된 기록 후리안 찬가 6번은 후르리 언어로 되어 있는 이 점토판에
달의 신의 신부인 니칼에 대한 찬미가로 점토판 양면에 서령 문자로 새겨져 있어요. 점토판에 갈라진 틈 때문에 가사 일부분은 훼손되었지만 연주에 대한 지시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36개의 악보가 출토되었지만 나머지는 상태가 좋지 못하고 이중 음계를 재현할 수 있는 것이 6번 곡뿐이었대요. 그냥 점토판 발견한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점토판을 연구한 결과 바로 이런 식으로 써 있었대요. 후리어 단어를 상단에 배치하고 그 아래 이중 구분선이 있어요. 아래는 간격 이름과 숫자 기호로 구성된 아카드 음악 지침이 있어요. 아카드 사령 문자 음악 표기법은 3개의 아카드 점토판에 설명된 조율 시스템에서 구현 리라의 온음계를 나타내요. 이렇게 음악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의 점토판은 바빌론의 리라 조율 방법을 제시하고 다른 점토판은 음정을 언급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음정 이름의 체계적이지 않은 연속, 명백한 가사와 텍스트 아래의 위치, 숫자의 규칙적인 보관으로 인해 이것이 기보된 음악 작품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악기의 각 현 이름과 간격, 그리고 조율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은 모두 다 다른 음악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해석이 모두 다 다른 음악이지만 궁금하잖아요? 우가리트 출신 4명의 작곡가들이 모여서 만든 후리안 찬가 6번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3400년) 전 음악을 2024년에 듣고 있다는 사실이 재밌지 않나요? 이 후리안 찬가는 해석도 전부 다르고 후리안 언어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서 음악적 기록은 맞지만 악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최초의 악보는 뭘까요? 4번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완전한 악보 세이킬로스의 비문. 약 2200년 전의 유물로 고대 그리스 도시 트랄레스의 폐허 유적에서 발굴한 원형 기둥이에요. 1883년 아이딘 근처 작은 마을 트랄레스에서 고고학자 윌리엄 램지경에 의해 발굴되었지만 발굴 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한번 실종됐다가 다시 발견이 되는데 이 발견에 대한 2가지 추측이 있어요. 첫 번째 추측은 1922년경 그리스와 튀르키예 전쟁 중에 스미르나라는 항에서 발견된 것. 두 번째 추측은 당시 아이딘에서 철도 건설하던 중 발견되었고 그 철도 회사의 이사인 에드워드 퍼셔의 소유물이었는데 1893년경에 바닥이 부러졌기 때문에 내 부인의 화분 받침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밑부분을 똑바로 잘랐습니다. 이로 인해 비석은 똑바로 섰지만 마지막 한 줄이 지워졌다고 해요. 그 뒤로 퍼셔는 자신의 사위에게 전달했고 전쟁 중 안전한 보관을 위해 네덜란드 영사가 가져간 뒤 그리스가 패배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현재 비석이 전시되어 있는 덴마크로 가져왔다고 해요. 참 우여곡절이 많은 비석이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퍼셔 부인의 화분 받침으로 만들기 위해서 밑동을 잘라내다가 종이에 사라진 마지막 한 줄에 대한 흔적이 남았대요. 도장 찍는 것처럼요. 세이킬로스 비문의 마지막 한 줄은 바로 이건데 이는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생존자가 헌납자에게 기념물을 바쳤다는 것을 나타내는 당시의 관례였다고 해요. 어떤 추측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비문에는 서문과 악보, 글쓴이로 추정되는 인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문, 악보와 가사. 이 비문에는 하나의 노래가 가사와 함께 고대 그리스 기보법으로 음각되어 있어요. 인명. 마지막 단에는 세이킬로스 에우테르페. 에우테르페는 그리스의 음악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누구를 뜻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리스의 여신 에우테르페인 신에게 바치는 노래가 되겠으나
가사가 신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학자들은 에우테르페가 아내이거나 혹은 어머니일 것이며 서문과 곡에 나타나는 주제의식으로 말미암아 세이킬로스가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겪은 후 삶의 고뇌 끝에 창작한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고 해요. 또 다른 추측이 하나 있는데 에우테르페의 세이킬로스, 즉 에우테르페의 아들 세이킬로스를 의미한다 라고 추측한다고도 해요. 그럼 이쯤에서 고대 그리스에 만들어졌던 세이킬로스의 비문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O sonstays paino maden holosulupo prosoligon estitos den to telos o chronos apaite. 고대 그리스 문자를 이용한 기보법이 기원전 3에서 4세기에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문적인 작곡가나 연주가들이 아닌 이상 이런 방식을 익히기보다는 단순히 귀로 듣고 곡을 기억하는 것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악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 기보법을 이용한 곡으로 기원전 128년에 아테나이오스와 리메니오스가 작곡하여 델포이 신전 돌에 새겨진 두 개의 델포이 찬가도 있지만 이 곡들의 경우 곡 전체가 보존되어 있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보신 분 있지 않으세요? 바로 악마의 게임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게임 문명 5와 문명 6 그리스 문명 테마곡으로 편곡되었다고 해요. 세이킬로스의 비문은 과연 누가 작곡했으며 누구를 위한 곡이었을까요? 세이킬로스가 작곡했을까요? 설령 진짜 세이킬로스가 이 비문을 만든 작곡가라고 해도 역사상 최초의 작곡가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5번째, 역사상 최초의 작곡가 엔헤두 안나. 엔헤두 안나는 기원전 2300년경에 활동했던 달의 신 이난나 여신의 사제이자 메소포타미아의 한 시기 아카드 제국 사르곤 대왕의 딸이에요. 공주이자 시인, 사제이자 작가인 엔헤두 안나는 이난나에게 바치는 찬송가를 제작했어요. 현재에는 가사만 서령문자판에 남겨져 있다고 해요. 엔헤두 안나는 역사상 최초의 작가로서 이난나 여신에게 바치는 여러 개의 시와 찬송가를 포함해서 50여 개가 남아있다고 해요. 엔헤두 안나의 글은 정교하면서도 개인적이었어요. 그녀가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로는 작품 속에서 스스로를 1인칭으로 말하는 자전적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왕과 신들에 관해 글을 썼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나 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은 결코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엔헤두 안나가 최초로 썼다고 해요. 이런 점에서 세계 최초의 여류 작가로 인정받았어요. 이쯤에서 엔헤두 안나가 썼던 몇 가지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엔헤두 안나가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찬 노래를 만들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추방을 당했거든요. 엔헤두 안나의 아버지 사르곤 대왕의 손자 나람신의 통치가 끝날 무렵에 수많은 이전 도시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때 루갈 아네라는 사람에 의해 쫓겨났고 그때 쓴 노래가 나는 이난나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난나가 기도를 들어줬던 걸까요? 추후에 나람신은 반란 진압에 성공해서 중앙 권위를 회복했어요. 아마도 이때 다시 엔헤두 안나는 우르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때 거기서 바로 이 석판들이 발견됐거든요. 그 이난나의 사원에서는 석판 말고 또 다른 돌 디스크 하나가 발견돼요. 복원해본 결과 석판 뒷면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바빌론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이후에 수많은 작곡가들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기원전 1800년경 바빌로니아인들은 더 이상 구전으로만 그치지 않고 음악을 더욱 많은 기록에 남겼다고 해요. 그 기록 중엔 현악기 조율 지침들이 있는데 이는 바빌로니아인들이 지금의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음계를 사용했다는 것을 암시해요. 심지어
그들의 음계가 지금 피아노의 흰 것만으로 연주되는 7개의 음과 대략적으로 일치해요. 신기하죠? 음악 기법법을 만들기 위해 음정을 위한 명칭을 사용했어요. 그 기법법으로 앞서 얘기했던 세이킬로스의 비문이 완성됐다는 사실. 재밌죠? 근데 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사만 남아있는 노래를 수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대요. 그 결과 전통적인 멜로디와 리듬을 어느 정도 복원해서 악보조차 없었던 에네드 한나의 찬미가를 음악으로 만들어냈대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최초의 작곡가라고 불리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아마도 초기의 작곡가라는 사실은 변함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지금까지의 최초의 것들은 모두 문명이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훨씬 전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음악에 관련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악기예요. 인류 최초의 악기는 뭘까요? 6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악기 디브의 바베 플루트. 사실 인류가 가장 먼저 만든 악기는 타악기일 것이라고 추정해요. 인류가 가장 먼저 만들었던 악기는 언어가 발생하기도 전인 20에서 15만 년 전일 것이라고 해요. 아쉽게도 기록이나 남아있는 것이 없죠. 근데 무려 최소 5만 년에서 최대 6만 7천 년이 넘는 악기가 있다는 거예요. 1995년 슬로베니아의 디브예바베 동굴에서 발견됐던 이 악기는 처음에는 43,100년 전의 것으로 측정됐대요. 근데 그것도 상당하죠. 근데 시대가 지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밝혀진 건 5만에서 6만 년 전으로 밝혀졌어요. 이 디브예바베 플룻은 네안데르탈인이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네안데르탈 플루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플룻은 동굴곰의 대퇴골로 만든 뼈필이라고 해요. 응? 근데 이게 플룻? 우리가 아는 플룻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근데 재밌는 건 처음에는 이것이 플룻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쟁으로 되게 뜨거웠어요. 이건 동물이 물어서 생긴 구멍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명백한 악기입니다. 두 주장 모두 틀렸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풍화작용에 의해 변형된 것입니다. 진짜로 인간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동물의 이빨자국? 그것도 아니면 풍화작용? 학자들이 모여서 몇 가지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는 육식동물에 기원한 테스트. 곰의 허벅지를 물어야 한다면 곰의 허벅지를 물 정도의 크기를 가진 동물이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불곰, 동굴사자, 표범, 늑대 뭐 이런. 근데 일단 디브예바베 동굴에서 발견된 대형 포유류의 잔해는 0.1% 미만이라고 해요. 즉 대형 포유류의 골격잔해나 소화된 뼈, 배설물 등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진짜 동물이 물어서 만든 건 아닌지.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구멍 모양의 크기와 비슷하게 생성은 돼요. 하지만 이빨 방향에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렇게 물었던 자국에는 가장자리가 매끄러웠지만 이 플룻의 경우는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고 톱니 모양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동물이 만든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즉 동물이 만들어낸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테스트, 사람이 직접 구멍을 뚫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아요. 사람이 만든 구멍이에요. 그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뼈를 깎거나 뚫을 때 석기를 나무망치로 두드리면 같은 손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이에 힘입어서 학자들은 몇 가지 실험을 더 진행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디브예바베 플룻의 구멍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멍을 만들어냈어요.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잖아요. 아니 근데 처음부터 컴퓨터로 찍어보지 그랬어. 컴퓨터 단층 촬영 분석 결과 미세 단층 촬영을 통해 플루트 표면에 석기로 만든 흔적이 있었대요.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한 치아 자국으로 인한 뼈 손상은 풍화작용의 결과로 밝혀졌어요.
동물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진짜 인류 최초의 악기 등장. 근데 생긴 게 조금 이상하죠? 중간에 구멍 2개와 앞뒤로 보이는 저 구멍인지 아닌지 모르는 뭐 그런. 캐나다의 음악학자 밥 핑크의 분석에 따르면 무작위로 배치된 4개의 구멍이 인식 가능한 음계로 일렬로 나타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발표를 해요. 밥 핑크는 1997년 한 에세이에서 뼈의 구멍이 4구멍의 간격을 기준으로 온음계의 4표 도레미파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어요. 현대의 온음계 플루트 구멍의 간격은 독특해서 간격이 균일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이 뼈의 구멍은 간격이 현대의 온음계와 매우 밀접하게 일치해 있다라고 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진짜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플루트 어떻게 불지? 음악가 류벤 딤카로스키가 디브의 밥의 플룻과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고 그걸 연주한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고기 하나 딱 잡아가지고 불에 구우면서 익기를 기다리면서 외롭게 피리를 부는 네안데르탈인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지금까지 음악이 최초로 시작된 기원을 알아봤어요. 앞으로 어떤 음악적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후대에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최초의 것이나 알고 싶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